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정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입니다. 11월 3일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10월 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자신이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지아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주요 일정은 10월 30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투표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11월 3일 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단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으면 입장해 투표가 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전역의 일부 검사소가 시약 등 검사 물자 부족으로 인해 검사 횟수를 축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올해 봄 당시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게만 검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미임상화학협회의 지난달 설문조사에 따르면 67%의 연구소가 시약 및 검사 장비를 공급받는 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시약 및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 중 하나인 로체홀딩스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이혼 전문 변호사 랜디 캐슬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애틀랜타 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러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를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의지해야 할 배우자에게 스트레스를 풀게 되면서 갈등이 생긴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팬데믹 중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로는 자택 대기로 인한 답답함, 실직, 휴직, 늘어난 가사 노동 시간 등을 꼽았으며 이 같은 스트레스들로 인해 부부들이 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러 변호사는 뉴올리언스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했을 때 그곳의 이혼율이 급상승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WSB-TV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완치된 이후에도 증상이 장기간 유지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사이스 카운티의 9학년 학생 키라 양은 지난 4월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완치되었지만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화씨 98도에서 99도 정도의 미열을 보이고 있으며 피로감을 느껴 오랫동안 깨어있지 못합니다. 연구진은 이런 장기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아직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한 연구진은 장기 후유증을 겪는 환자 중 이미 기저질환이 있던 경우가 많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후 후임 대법관 인선 문제가 대선 국면에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임 대법관 지명 시기를 놓고 고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의 진위까지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손녀에게 남긴 유언에서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새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미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서가 민주당 핵심 지도부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2050년에 연방정부의 부채가 GDP의 19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작년 6월과 올해 1월의 전망치는 각각 GDP의 150%, 180%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과 미래에 늘어날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지출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또한 2050년까지의 평균 연간 성장률 또한 1.6%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부채는 내년에 GDP의 10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아직 미국이 즉각적인 재정 부족 사태를 겪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의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연고지 이전 후 첫 홈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레이더스 프랜차이즈는 1960년 오클랜드에서 창단되어 1982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연고지를 이전했으며 1995년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라스베가스로의 연고지 이전이 논의되었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21일 영화 스타워즈의 데스스타를 본따 별명 지은 새로운 홈 스타디움인 알레자이언트 스타디움에서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날 레이더스는 뉴올리언스 세인츠를 상대로 34점을 기록하며
34대 24로 승리하였습니다. 카우보이 복장을 한 시카고 남성이 퇴근 시간 도심 인근 고속도로에서 말을 타고 달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말을 타고 달리는 중에 페이스북 생중계를 하며 키즈 라이브즈 매터스를 외쳤습니다. 해당 남성은 오토바이 부대의 호의를 받으며 13km를 질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어린이 총기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당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일명 드레드헤드 카우보이라는 이름으로 시카고 흑인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송준희 전 애틀랜타 회장의 일주기 추모 행사가 어제인 21일 저녁 둘루스 소재 한 식당 서라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흥사단 미 동남부지회 김학규 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인과의 인연과 추억을 나누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일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고 송준희 회장은 지난해 9월 21일 부인과 딸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해 엘라바마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한인 사회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